알에서 뚝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뼈도 없는데 부러지는 곳, 바로 음경입니다. 뼈추가 부러지는 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부러진다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굉장히 질긴 튜브가 찢어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은 응원용 튜브 이런 것도 정말 세게 이렇게 하면 찢어질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한 압력을 견뎌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음경을 구성하고 있는 백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굉장히 질기고 두꺼워요. 근데 발기가 불완전하게 된 상태에서 압력을 너무 세게 받는다거나 거의 짓이겨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일부가 완전히 좀 찢어지는, 그게 바로 음경 골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초기에 잘 대응하지 않으면 꼬맸을 때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사실 발기 기능이 안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방문하셔서 이게 점점 부어오르지 않는지 뭐 필요한 이제 그 관찰 같은 걸 잘 하시면서 응급 수술을 할지 조금 더 기다려 볼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 오시면 간단한 초음파 검사나 아니면 신체 검진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 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러지면 이렇게 골절이 되면 골든타임이 있나요? 교과서적으로 8시간 얘기를 많이 하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아무래도 맞아요. 좋겠습니다. 음경이라는 게 혈관이 많은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혈관 손상이 일어날 것이고 주변으로 혈액이 노출되면서 수술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분이 응급실을 방문을 응경골절로 하신다 그러면 고지고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10분 중에 한 두세 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침에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네. 뚝소리가 났다. 이거 아. 불가능한 얘기인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들을 의료진에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럽거나 좀 꺼림칙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걱정되는 건 그런 꺼려지거나 좀 걱정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늦게 방문하시면 하실수록 사실은 그 뒤에 치료가 점점 어려워져요. 붓기도 굉장히 심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붓고 사실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경우도 많아서 조금 기다리지 마시고 제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응급실에 오시면 음경이 한 이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무조건 이상이 생겼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붓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고절하니 아니 고절하니 바나나 마냥 휘어지는 게 완곡증이잖아요.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성기에 이제 양쪽 백막에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면체 자체의 길이가 차이가 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기가 발달할 때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페이로니시 병이라고 해서 음경 백막 자체의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어떤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백막에 일시적으로 이런 섬유화 조직, 저희가 플라크라고 부르는 섬유화 조직이 생기면서 음경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만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음경이 휘게 되는 것을 만곡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만곡증이 성관계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경우,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힘들다고 하실 경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론 씨의 초기에는 만곡증이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경과를 보통 지켜보고 페이로니 병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모양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있는 급성기 때는 수술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의 진행이 끝나면서 통증마저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불편하시게 되다면 수술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전립수술을 하신 다음에 나 좀 휘어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의사랑 소통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로 발기가 된 상태에서 위에서 한번, 옆에서 한번 최소한 그렇게 찍어서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단순히 저희가 플러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플러그가 없으면 오히려 수술을 해드리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삽입이 안 된다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나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사진 자료를 가져오시면 해결법들을 같이 이야기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남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확대술 트렌드는 뭔가요? 최근에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트렌드라기보다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도 있으신 것 같고 이전에 확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필러 확대를 해봤다.
근데 이게 빠지는 게 불편하더라라는 분들이 있고 빠져도 나는 그래도 다시 하면 되니까 괜찮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져도 된다 그러면 HA 필러 리필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고 가장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모양 자체도 막 어색하거나 만졌을 때 티도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해드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나는 조금 오래 남았으면 좋겠는데 판형으로 너무 티나는 건 싫다. 라고 하면은 진피 마이크로나이즈 된 걸로 이제 필러로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 그 뒤에 나는 아예 안 없어지는 것 쪽으로 확실하게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시트 형식 그런 이제 진피 진피를 플레이트도 쓰고 그렇죠. 아예 더 나아가서 실리콘 같은 종류를 써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이론상 흡수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난 아주 그냥 한 번에 해버리겠다 이러면 그냥 실리콘으로 바로 넣으시는 분도 있고 사실 이제 확대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경우가 잘 없긴 합니다. 아무래도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런지 한번 필러로 가볍게 시작해 보셨다가 나는 좀 어떤 특성이 좋다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딱딱한 게 좋겠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적절한 재료를 골라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피가 동종이랑 이종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더 좋은가요? 아무래도 동종의 생착률이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기는 하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비용 차이가 좀 크기도 하고 실제로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조금씩은 좀 사바사 정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 재질의 느낌 차이를 이제 피부 밑에서 느끼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같은 돈으로 이종 진피를 더 넣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실제로 진피를 넣고 시간이 지나서 생착이 된 다음에 추가로 진피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취향이 어느 쪽으로 확실하다.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것 같고 예전에 다른 수술이나 이런 거에 생착이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도 뭐 이게 발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기부전의 치료는 처음에 약으로 시작해서 약으로 안 되면 주사로 가고 주사로 안 되면 결국에는 보형물 삽입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충격파 치료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어서 약물과 주사 그리고 수술 사이에 충격파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약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이죠.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형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또 좋은 방법이 충격파 치료인 것 같습니다. 충격파 치료하시면 사실은 효과가 이렇게 좀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래도 설명드릴 때는 한 3-4번 정도는 해보셔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한두 번 만에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격파의 메커니즘상 혈류를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기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연구 결과에서도 발기부전의 충격파가 생각보다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밝혀내기도 했고요. 실제로 보형물 수술 이전에 충격파케 ISMST를 가보면 실제로 내가 보형물 수술을 하거나 다른 수술을 하기 전에 염증을 좀 줄이고 생착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충격파를 활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서전들도 좀 있었어요. 실제로 통증이나 이런 뭐 완화도 훨씬 더 좀 빨리 되는 편이었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뭐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주사 치료를 오래 받았고 거기에서도 불응해서 수술 받으시는 데까지 오신 분들 몇 년 이상 주사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간 확보하는데 조금 힘들었던 기억들이 좀 맞습니다. 있어요. 그죠? 네. 보형물 수술하면 이 감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사실 수술하고 나서 그렇게 길게 이제 팔로업, 이제 추적 관찰을 한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요. 이제 환자분들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다 보면 결국에는 오히려 더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수술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감각이 좀 둔해졌다, 뭐 감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보형물이란 특성상 내 감각이 어찌됐든 발기를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과 상대방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무감각해지는 것보다는 강직도에 의한 이제 흥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는 높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시면은 실제로는 추가적으로 확대를 선택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조류증도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가요? 좀 많지는 안 되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제 조루도 발기부전과 마찬가지로 수술과 약물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치료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약물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흔히 SSRI라고 부르는 그런 흔히 말하는 우울증 약을 쓰죠. 이제 원래는 우울증 약으로 쓰던 약인데 이게 부수적인 효과로 사정을 이제 늦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조루약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수술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주로 신경 차단술이 주를 이룹니다. 이제 배부신경이라고 해서 음경을 지나는 신경을 이제 절제를 함으로써 음경을 더 둔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귀두 박리술 같은 귀두 쪽의 피부를 좀 둔감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랑 수술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게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약물 치료에서 건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정신 변형계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술로 건드리는 부분은 감각 자체를 좀 둔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치료를 같이 했을 때의 결과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통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통증이 전달되는 스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스텝을 여러 단계에서 막을수록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통해서 국소적인 신경을 막고 약물로 통해서 이제 중추신경계를 막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은 자명합니다. 주로 약을 먹고 안 먹고가 삽입 시간에 7,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랬을 때 7, 8배를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애초에 1초, 10초인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는 훨씬 더 부끄럽지 않게 훨씬 더 내가 좀 당당하게 관계를 가지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훨씬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베스트 비뇨의학과 유상현, 안치현 조민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전립선 비대증 환자 153만 명. 하지만 전립선 건강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베스트 비뇨의학과 정확한 진단과 최첨단 치료 시스템으로 전립선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부터 아쿠아블레이션, 홀랩 등 최첨단 레이저 치료까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빠른 회복, 최소 부작용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지킵니다.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대한민국 비뇨의학과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